안녕하세요. 기초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를 담당하는 이지선입니다. 이번은 마지막 강의로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객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번 강의에서 객체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메소드가 객체와 어떤 관계인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맨 처음에 객체와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파이썬의 모든 데이터는 객체로 만들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A는 10이라고 한다면 10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10을 담을 변수가 만들어져서 그 변수의 이름이 A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실수도 객체이고 복소수, 불,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객체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입을 적어보면 정수형 객체, 실수형 객체 이런 식으로 정보를 내주면서 앞에 클래스라고 붙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에 군집자료형들도 만든 다음에, 즉 객체를 만든 다음에 타입을 출력해 보시면 전부 다 앞에 클래스가 붙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리스트, 즉 리스트형이란 뜻이고 클래스 튜플, 튜플형이란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데이터가 어떤 자료형을 갖는지 알고 싶을 때 타입을 쳐보면 클래스가 모두 붙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뿐이 아니라 파이썬에서는 모든 함수도 객체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별로 느낄 수는 없는데요. 함수를 만든 다음에 지금처럼 테스트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타입하고 함수명을 치시면 요 뒤는 뭐가 나오든지 간에 클래스라고 나옵니다. 레인지는 기본적으로 있는 내장 함수죠. 타입을 쳐보면 역시 클래스라고 나오고 인풋 함수, 프린트 함수 모두 클래스라고 나옵니다. 요 뒤에 나오는 부분은 나중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모든 데이터와 모든 함수는 객체로 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정수 객체를 만들려면 클래스 인트를 통해야 하고 실수 클래스를 통해서는 실수형 객체를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9가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제공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드는데, 클래스라는 도구를 이용을 하면 현실 세계의 모든 물체들을 객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클래스를 구성하는 요소를 볼 텐데요. 클래스는 속성, 메소드, 생성자와 소멸자, 연산자, 중복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속성이라는 것은 객체 자체를 구성하는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그 객체의 속성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를 이야기합니다. 생성자는 객체를 만들 적에 자동으로 호출되는 특별한 메소드이고, 소멸자는 객체가 없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특별한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연산자 중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함수가 밑줄, init, 밑줄, 그리고 셀프로 시작을 한다면, 또는 del, 셀프로 시작을 한다면 이것은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생성자와 소멸자 메소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물체를 어떻게 객체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내가 키우는 강아지를 객체로 만들고 싶습니다. 즉 컴퓨터에 데이터로 저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클래스 한 다음에 이 클래스 명입니다. 클래스 명은 적당히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 끝에다가 콜론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독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겠다라는 뜻이고, 지금 이 두 줄은 독스트링, 코멘트죠. 어떻게 보면 이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클래스는 강아지들을 이름과 나이로 표현을 할 것이고, 바로 이 이름과 나이가 강아지를 구성하는 속성 데이터가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독스트링입니다. 그러면 밑줄, init, 밑줄, 셀프로 시작하는 메소드. 이게 지금 이름은 특별한데요. def로 시작을 하고 어떤 이름이 나오고 괄호가 따라 나오니까 메소드라는 것, 즉 함수라는 거는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클래스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들은 특별히 메소드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init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메소드의 일종이죠. init 메소드의 첫 번째 줄은 독스트링이죠.
강아지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자 메소드, 설명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init 메소드는 언제 호출이 되냐면 강아지 객체를 만들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실 거고요. 일단 init 용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def bark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메소드들을 보시면 클래스 안에 들어오는 메소드들은 항상 첫 번째 인자가 파라미터가 셀프여야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크라는 메소드는 셀프가 들어오고 그 뒤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셀프 하나만 갖고 있는 메소드가 됩니다. 바크란 메소드는 호출이 되면 self.name 하고서 is barking이라고 출력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한 파일 안에 지금처럼 클래스가 들어가 있고 클래스를 이용하는 코드입니다. 클래스 부분은 함수와 똑같이 인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 부분이고 클래스는 역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전에는 함수처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컴퓨터가 클래스라는 게 있다는 거를 쭉 확인을 하고 2줄부터 수행을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x는 클래스명, 괄호 하고서 뭔가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독이라는 클래스한테 가서 자동으로 이 순간에 init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즉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self, name, age, 인자가 3개인데 인수가 3개 넘어와야죠. 2개가 넘어오죠. self에는 항상 안 넘어가고 잭이 name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이 age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name, 즉 잭이죠. 잭이 self.name으로 들어가고 age 3이 self.age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순간에 생기는 일이 뭐냐면 컴퓨터 안에 이렇게 객체가 생깁니다. 이 객체는 독이라는 클래스의 객체이고 이름은 잭이고 age는 3입니다. 그리고 이 객체의 이름은 x가 됩니다. 즉 변수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객체가 생기게 되는데 이 객체 안에 이 데이터들이 바로 속성인데요. 지금 보시면 self.name, 셀프가 지금 생긴 객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객체가 생기고 바로 이 객체가 셀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잭과 3이라는 데이터를 갖는 객체 x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줄에 다시 독이라고 클래스를 호출하죠. 그러면 이 순간에 자동으로 init 메소드,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객체가 만들어지고 name and daisy, age에는 2라는 숫자를 갖는 객체가 이렇게 또다시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는 셀프가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셀프의 용도를 아시겠나요? 이 객체를 만들 땐 셀프가 이 객체를 가리키고 이 객체를 만들 때는 셀프가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즉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객체는 무한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데 그 순간에 활동하는 객체를 셀프라는 용어로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객체를 만들어서 x, y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줄이 수행이 되겠죠. 바크라는 메소드는 x가 부르면 self.name에 x의 name인 잭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잭 is barking이라고 떨어집니다. 만약에 y 객체가 바크라는 메소드로 호출을 하면 그러면 y에 대한 self.name이 호출이 돼서 데이지가 떨어지겠죠. 다음에 x.name, 객체.name이죠. 이 객체의 name이죠. x의 name은 잭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잭이 떨어지고 is는 그냥 찍히고 x.age는 객체 x가 갖고 있는 속성 age죠. 그래서 3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years old는 그냥 찍히겠죠. 마찬가지로 name이라는 속성은 x도 가지고 있고 객체 y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y가 불렀으니까 y의 name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는 daisy라고 찍히고 is 찍히고 y.age는 객체 y의 age니까 2가 여기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daisy는 2살이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클래스가 조금 감이 잡히시는지요? 이 클래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물체를 객체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 클래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 클래스는 클래스, 이름은 제가 서클로 했습니다. 콜론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init 메소드는 생성자라고 했고요. 지금 서클 클래스 안에는 메소드가 모두 3개가 있죠. init과 area와 perimeter 3개가 있는데 메소드의 첫 번째는 무조건 셀프여야 합니다. 무조건 셀프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init 메소드는 자동으로 호출된다고 했습니다. area와 perimeter는 불러야만 호출되는, 그래야지만 수행이 되는 메소드들입니다. 먼저 C1이라는 이름으로 서클 객체 만들죠. 그러면 이 O가 레이디어스로 들어가서 바로 새로운 객체가 생기는 거, 바로 이 객체가 C1 셀프가 되겠죠. 그래서 레이디어스는 5를 갖게 되고요. 두 번째로 서클 객체를 또 만듭니다. 그럼 이 순간에 객체가 또 하나 만들어지면서 레이디어스에 10을 갖게 되죠. C1과 C2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문을 수행을 하면 다운표 안에는 그대로 찍히죠. C1 에리어 콜론 그대로 찍히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보시면 C1 객체가 에리어 메소드로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에리어 메소드가 수행이 되면서 이때 셀프는 C1이 되겠죠. 그래서 3.14 곱하기 POW 셀프.radius2니까 radius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때 셀프는 C1이 되니까 C1이 5죠. C1의 레이디어스가. 그래서 3.14 곱하기 5의 제곱이 결과로 출력이 되고 다음에 C1 페리미터 한 다음에 이 자리에는 소수점 2자리를 찍어라 하는 이야기니까 이 자리에 찍히는 것은 이 순간에 C1 객체가 페리미터를 호출했습니다. 그럼 이 순간에 C1이 클래스 서클에 소속이 되어 있는 객체니까 클래스 서클에 페리미터라는 메소드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페리미터한테 가서 수행을 하는데 이때는 셀프가 C1이 되겠죠. C1이 호출했으니까. 그러면 2파이R이죠. 그래서 C1의 둘레가 계산이 되어서 리턴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C2 에리어에 C2.에리어로 호출하면 에리어가 호출되겠죠. 이때 셀프는 C2죠. 마찬가지로 C2.perimeter 하면 perimeter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데 부른 주체가 C2니까 이때는 셀프가 C2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지금까지의 예제들이 잘 이해가 되셨다면 리스트 클래스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제공하는 클래스인데 dir 리스트 하면 이 안에 구성 요소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많은 밑줄로 시작해서 밑줄로 끝나는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이 메소드들은 사실상 특별한 의미가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본 init 메소드 있죠. init 메소드, 즉 리스트를 만들 적에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우리가 리스트 만들 때마다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밑줄이 아닌 그냥 일반 메소드들, 이 메소드들은 우리가 리스트를 만든 후에 리스트 점 하고 쓸 수 있던 메소드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배워야 했죠. 즉 append는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결과를 내준다. 이런 식으로 배운 후에 사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예제를 보시면 리스트는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사실상 리스트는 이렇게 만들어도 됐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도 클래스나 서클 클래스처럼 클래스명 괄호 하고서 이 리스트 객체를 구성하는 데이터 속성이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사실 리스트도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건데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제공하는 클래스들은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리스트 객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리스트가 클래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를 만든 다음에 객체점 append 하면 L1에다가 7을 갖다 붙이겠죠. 그리고 L2.pop 그럼 이제는 L2 246에서 맨 끝에 있는 데이터를 pop 하나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이제는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했고
클래스가 객체를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예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스트 클래스를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리스트 클래스가 이런 거다라고 그냥 익혀서 썼지만 이제부터는 리스트 클래스를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수 클래스를 보면서 연산자 중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트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정수 클래스는 dir int 하면 나오죠. 굉장히 많은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밑줄로 시작해서 밑줄로 끝내는 것들을 빼고 나머지들도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수 클래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과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add, eq, gt 요거 세 개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 객체를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변수는 객체, 할 데이터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죠. 그러면 10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변수에 10이 담기고 변수의 이름이 x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int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즉 클래스명 괄호 하고서 이 객체를 만들 속성 데이터, 속성 부분이죠. 이렇게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정수는 워낙에 우리가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리스트처럼 이렇게 쓰면 정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정수 데이터를 만들어 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ad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밑줄 add 밑줄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add 메소드가 정수 객체에 덧셈을 해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면 x점 정수죠. 정수 객체점 밑줄 add 밑줄 한 다음에 괄호에 또 정수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 add라는 메소드는 x에다가 y를 더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x랑 y랑 더해서 z가 3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수는 워낙 많이 쓰는데 매번 더하기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너무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쓸 것을 간단하게 더하기 기호로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치 매번 이렇게 생성해야 될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생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듯이 더하기 역시 이런 메소드로 써야 될 것을 더하기 기호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연산자 중복 기능입니다. 즉, 이 메소드에 특별한 메소드죠. 이 메소드에 플러스라는 연산자의 의미가 중복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몇 개를 더 보겠습니다. pqr에 100, 200을 넣었습니다. pqr 변수에다가 100, 200을 넣었습니다. 제가 p가 인티저죠. 인티저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목록들은 어떤 것들이나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밑줄 eq 밑줄 괄호 q라고 했습니다. eq는 equal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p와 q가 같냐고 묻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true가 나오거든요. 역시 매번 두 값을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적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eq라는 메소드는 는 두 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과 p와 q가 같다라고 쓰는 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역시 eq라는 이러한 메소드에 는 두 개라는 연산자가 중복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p.gt, r이라고 한다면 역시 gt는 greater than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greater than에서 앞에 g하고 t를 갖고 와서 만든 메소드인데요. greater than은 크다죠. 그래서 p가 r보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틀리죠. p는 100이고 r은 200이니까. 역시 매번 이렇게 쓰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연산자를 제공을 해줍니다. 역시 이게 연산자 중복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도 연산자 중복이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equal, 크거나 같다, greater than equal입니다. greater than, 크다, less than equal, 작거나 같다, less than, 작다, not equal, 같지 않다입니다. 그래서 6가지는 관계 연산자를 해결해 주는 메소드들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수치 연산자들의 이런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줄로 시작하고 밑줄로 끝나는 메소드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냐면 add는 플러스, sub은 마이너스, mul은 곱하기, true div는 디비전이죠. 나누기, flow 디비전은 목과 그 다음에 모듈라 연산,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6가지의 크다, 작다, 대소 비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메소드들을 썼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연산자로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연산자 중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산자 중복에 예제가 될 만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좌표를 나타내는 클래스인데 좌표는 x, y, 즉 두 개의 숫자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속성은 x와 y 두 개를 갖고 좌표를 묶어서 하나의 객체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클래스 포인트는 제가 그냥 만든 이름이고요. 콜론. 그러면 생성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셀프는 항상 적어야 한다 그랬고 x값, y값이 넘어오면 객체를 만들 때 그 넘어오는 값으로 객체 안을 채워라는 뜻이죠. 지금 보시면 x는 0, y는 0은 기본값을 갖는 인수죠. init도 특별한 메소드이긴 하지만 함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 처리에서 배웠던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et 메소드는 셀프만 들어와 있으니까 get 메소드는 호출할 적에 빈 괄호로 호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get 메소드가 하는 일은 뭐냐면 return 한 다음에 이 문자열을 return 시키죠. 그래서 이 문자열은 별게 아니고 좀 보기 좋게 찍으려고 괄호 하고서 x좌표, 콤마, y좌표, 괄호 이렇게 출력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다음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좌표 두 개를 더하는 부분에다가 밑줄 밑줄 add 밑줄 밑줄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 용어 대신에 플러스라는 기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객체가 되고 other는 더하려고 또 추가하게 되는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셀프의 x와 other의 x를 더해서 새로 x를 만들고 셀프의 y와 other의 y를 더해서 새로 y를 만듭니다. 그런 후에 새로 객체를 만들어서 넘겨라 하는 뜻이죠. 클래스명 괄호하면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객체가 만들어져서 리턴 되는 거죠. 그러면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명 괄호 하면 자동으로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2와 3을 갖는 객체 P1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4와 7을 갖는 객체 P2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객체 P1과 객체 P2를 더하라고 시키면 컴퓨터가 포인트 클래스 안에 밑줄 밑줄 add 밑줄 밑줄 이 메소드가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이 기호가 지금 있죠. 이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가 있으니까 플러스 기호가 있는 데서 이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돼서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P1이 셀프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P1이 셀프가 되고 P2가 other가 됩니다. 그래서 P1의 x와 P2의 x, P1의 y와 P2의 y를 더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 시키면 새로운 객체가 이 자리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P3가 새로운 객체로 할당되는 변수입니다. 최종적으로 P1.get 하면 이 자리에 문자열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get 메소드가 리턴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끼리 계속 더하면 문자열이 되죠. 그래서 P1.get 하면 2,3이 이렇게 좌표처럼 떨어지고 P2.get 하면 P2의 좌표가 떨어지고 P3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거 x는 6, y는 10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객체가 생겨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바로 플러스 기호, 내가 만든 객체지만 플러스 기호를 이용을 하면 연산자가 중복되어 있는 add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된다는 예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를 어떻게 저장해서 써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스는 지금처럼 제가 2개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나의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클래스 독, 제가 강아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캣 클래스, 고양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에는 강아지 클래스의 생성자는 이름과 나이를 가지고서 강아지 객체를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강아지에다가는 박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캣 클래스에는 이름과 고양이의 색을 가지고서 고양이 객체를 만들고 show color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 2개를 만들어서 하나의 파일에 넣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들을 묶어서 만들 때 클래스마다 이렇게 독스트링이 있으면 좋습니다. 클래스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클래스들을 묶어놓은 이런 파일을 만들 때 이 클래스를 묶어놓은 이 파일에 대한 설명이 위에도 독스트링으로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PET가 이 파일명이 되고 바로 이 파일명인 펫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듈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지금 보시면 from 모듈이죠. from 모듈 import 클래스, 클래스죠. 이거 모듈에서 함수 가져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pet, 파일명이어야지 돼요. pet이라는 모듈로부터 내가 이 클래스들을 갖다가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from import를 쓰게 되면 그대로 이 이름들을 갖다가 쓸 수 있었으니까 dog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cat이라는 객체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파일에다가 클래스들을 모아놓고 모듈 임포트를 해서 내가 편하게 객체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a.back 그러면은 객체 a가 back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겠죠. c.showColor, d.showColor 같은 showcolor지만 부르는 객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클래스를 만드실 적에는 하나의 파일에 만들어서 넣고 모듈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클래스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클래스는 파이썬에서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가 객체, 즉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바로 클래스이기 때문입니다. 클래스 자체만으로도 내용이 많고 어렵기도 한데요. 제가 기초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클래스 부분은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강의는 개념적으로 이해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이해가 되시면 스스로 다양한 클래스를 만들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강에 걸쳐서 파이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 강의의 목표는 처음으로 코딩을 시작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코딩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이썬 강의가 쉽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하고 스스로 코딩하는 실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제 강의가 앞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